어떠한 역량이나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런데 뭐 만약에 챗GPT 좀 배우고 싶은데요 그러면 또 강좌 열면 되죠. 강좌 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진 찍는 때 네. 예. 왜냐하면 사진 찍으신 분들은 그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혀 의식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결과물이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진 보면 정말 기괴한 사진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사진 찍을 때마다 조금 부동자세 하긴 하는데 오늘 너무 근접 촬영이라서 깜짝 놀랐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챗GPT 시대 챗GPT와 우리 인간의 사고, 상상력, 인간의 본성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 조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강의가 사실 좀 쉽진 않아요. 하나만 뭐 기술 강의를 해달라? 훨씬 쉽고요. 뭐 그리고 제 전공처럼 뭐 HRD 강의를 해달라? 인문학 강의를 해달라? 이러면 좀 편한데요. 좀 섞어야 되는 부분들은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고민을 듬뿍 담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인 거죠. 이 사진의 다른 버전, 서 있는 버전으로 아마 홍보가 되신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요. 예.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은 약해하여도 뜻은 한자로 읽어달라는 소리입니다. 한글 누가 못 읽겠습니까? 예, 한자로 한번 읽어봐달라. 네 글자 중에서 혹시 아시는 글자가 두 글자 정도는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죠? 예. 말씀, 네. 두 번째 글자 매우 쉬운 한자이긴 합니다만 익숙진 않아서 모른다고 쳐요. 세 번째는요? 이거 곤란한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초코파이를 드셔보셨던 분들이라면 정자다, 그죠? 예, 뜻정자입니다. 제가 한자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만 또 매우 친절하게 한글로 좀 다른 말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한자는 말씀어, 말이란 뜻이고요. 세 번째는 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와 네 번째 글자를 한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자 세대들 아니시죠? 그죠? 얼굴의 외형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그냥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한자이긴 한데요. 예. 한자 세대가 아니시라서. 예. 자, 그러면 인간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인간이 이토록 위대하게 바뀔 수 있었던 건 제 생각에는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이다 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추론도 하고요. 그리고 관계를 상상하기도 하고 형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텍스트나 문맥 파악을 하기도 하는 거죠. 상상력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얕다라는 말이네요. 네 번째는 깊다라는 말. 그럼 얕다, 깊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나요? 연관어. 물. 그죠? 얕다, 깊다는 대부분 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럼 우리 주위에 얕은 물줄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얕은 물줄기. 폭이 깊지 않아요. 얕고요. 폭이 좁고 그리고 깊이도 낮습니다. 그런 물줄기들 여기도 제가 걸어오다가 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하천. 맞아요. 하천은 확실히 계곡보다 좁죠.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개울물. 그렇죠. 개울. 그리고 시냇물, 또랑, 예. 근데 우리가 한자를 유추해야 되니까 한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하천, 개천, 내천, 실개천 등등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천이다. 예, 물론 그 천자는 내천자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요 아이는 얕을 천자입니다. 그래서 어천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깊다 하면 뭐가 돼요? 심. 그렇죠. 그래서 어천정심이라고 해서 제가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교육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강단에 서게 된다면 내가 많이 준비하고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자랑스럽게는 생각하되 매우 어려운 이야기로 잘난 척은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함께 앉아 계신 분들하고의 원활한 소통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어려운 용어를 가능한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전문 용어를 써야 된다라면 해석은 꼭 필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제가 한때 대학에 조금 몸을 담았었는데 그때 제 동료들이 너무 이렇게 좀 꼴값을 뜨는 걸 보고 나서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신, 말은 얇게 하여도 뜻은 깊게 가져야 한다가 제가 사실은 강단에 섰을 때 가지는 가치관이자 철학이었는데 이게 우리 삶 속에서도 굉장히 녹여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오늘 챗GPT 생성형 AI죠. 연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같이 말해도 땡땡처럼 알아듣는다. 어떤 말일까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응? 요 앞에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어떤 떡인가요? 쑥떡? 쑥떡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쑥떡같이 말해도, 그럼 여기 뭐예요? 찰떡.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듣는다. 신조어인가요? 신조어. 보통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듣는다. 그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들으시는 편이세요?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세요? 사용하셨나요?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조금씩 들어보셨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 상사분들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후배님들은 많이 들으시는 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문장이 매우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이걸 이제 화자라고 그러죠. 말을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결과물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찰떡 같은 결과물을. 그런데 왜 설명은 개떡같이 할까? 뭐 이런 거죠. 이거 자제분들에게 많이 시도하는 부분 아닙니까? 야, 이 정도 말씀 알아들어야지. 라든지, 뭐 착함 척이지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저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개떡같이 말하면서 찰떡 같은 결과물을 원하고 있는 거. 너무 폭력적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 이제 궁금증이 좀 생기셔야죠. 왜 그럼 찰떡 같은 결과물을 원하시는 분들이 개떡같이 설명을 할까? 그렇지 않나요? 자기도 좋은 결과물을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설명 개떡처럼 하는 걸까? 네? 자기도 잘 몰라서. 맞아요. 개떡처럼 설명하면서 찰떡 같은 결과물을 원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본인이 찰떡처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측은하지 화는 나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측은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죠? 측은한 사람이 되지도 말고,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면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하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처음부터 하냐면 챗 GPT라고 일컬어지는 생성형 AI 한 종이죠. 이 아이를 한 번쯤 사용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케이. 사용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지금도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다. 오케이. 한 분? 한 분이신가요? 예. 그럼 왜 사용하시다 그만두셨나요? 결과에 대한 우려점. 결과에 대한 오류가 많다. 오케이. 우리 선생님. 저도. 우리 뭐 역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네네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데이터가 쌓여요. 근데 다른 좀 사용 잘 하고 네네네. 네네. 맞아. 결과물이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멀었구나. 그게 바로,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찰떡 같은 결과물을 원하는데, 개떡같이 물어보셨다. 챗 GPT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도 찰떡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행위라든지, 말투라든지, 같은 부분이 혹시 개떡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실제 챗 GPT를 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전 세계 2억 명 정도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억 명을 2달 만에 돌파했는데, 1년 한 13개월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억 명도 늘지 않았어요. 결과물이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이 별로라는 소리는 챗GPT의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질문할 때 챗GPT가 마치 신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택처럼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희망사항. 예. 그런 부분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책도 있대요. 개택같이 말하면 개택하지 않았다. 예. 그렇게 말해도 이해할 줄 알았어.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대 흐름을 조금 왜 생성형 AI 챗GPT가 등장을 했으며 우리는 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즐거워하고 희비가 막 엇갈려야 되는지 부분들을 시대 흐름을 좀 이해를 해보면 편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2016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정리한 요즘의 트렌드를 워딩화 시켰습니다. 모르는 단어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기경제. 오케이, 또. DX 시대, 예, 또. 엔데믹, 오케이, 예. 그 외에는 다 들어보셨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12개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대충 진단하면 나오잖아요. 어떤 세상인지. 이거 이제 X세대나 Y세대에게 물어보면 요즘 세대 어떤 세대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시대입니까? 라면 정보화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하시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너무 철진한 이야기 같죠. 20세기 때 나왔던 글로벌 시대 뭐 이런 이야기. 예. 이 중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빼고 왜 속도의 시대고 왜 초경쟁 시대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난 것 같을까? 근원이 되는, 근본의 원인이 되는 워드, 단어를 하나만 고르신다면 무엇을 고르고 싶으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예. 또 다른 의견 봤습니다. 생성형 AI.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융합의 시대. 맞네요. 틀린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당이 되는, 예. 인과관계든 상관관계든 다 해당이 되는 단어들이에요. 키워드들인데 저는 감히 UI라고 생각합니다. DX. DX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게 디지털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중학교 학창시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모르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 뜻을 알려고 하셨습니까? 사전입니다. 그 사전의 재질은? 종이. 아날로그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조금 젊으신 분들, XY보다는 더 젊은 세대들은 무엇을 통해서 영어 단어를 찾았을까요? 전자사전. 네. 여기는 다 XY다. 그죠? 다 종이사전으로 뭐 이랬으니까. 요즘은 어떻게 찾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검색 엔진입니다. 검색 엔진. 예. 금방금방 찾는 거죠.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겁니다. 그리고 한참 공부할 때 좀 도서관에 거기 살았거든요. 논문 찾고 읽고 한다고. 요즘 누가 도서관에서 논문을 읽느냐 말이에요. 그죠? 아카이빙이라고 그러죠. 디지털로 전부 저장해 놓잖아요. 그걸로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다 전환되는 시대다. 그게 DX 시대다. 그와 같은 형태가 왜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DX가 나타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매우 속도가 빨라져요. 초경쟁 시대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계기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메타버스, 생성 AI 같은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 몇 년 사이에 왔느냐? 바로 이 아이 때문이죠. 팬데믹, 코로나. 예. 그리고 2023년을 기점으로 엔데믹, 팬데믹이 종결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빠르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 덕분에 속도와 초경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시대라는 소리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전보다는 다른 기준이죠. 뉴노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도착을 해 있고, 그리고 모든 걸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공유 경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알고 되는 게 아니다, 그죠? 이쪽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련이 없는 이 아이, 저 아이들이 융합해서 해야만 뭔가 인재 같은 느낌이 드는 융합의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매우 빨리 대체해버립니다.
1년 365일 동안 사람이 매번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온 경제가 바로 기경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계약직, 비정규직 이렇게 전환하는 걸 기경제라고 그래요. DX에서 일어났다라고 저는 이제 감히 진단을 해보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만나게 되는 챗GPT. 예, 챗GPT가 주는, 빛과 어둠이 있죠. 예. 분명히 그림자도 있단 말이에요. 좋지 않은 부분도. 좋은 부분도 있지만. 예. 그걸 우리가 잘 골라내는 AI 리터러시 능력이 필요하다. 예, 디지털 문해력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예, 우리가 원하는 능력,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그냥 드래그해서 리포트 낸대요. 그럼 전부 다 후두둑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예. 이런 이야기들 볼게요. 자, 그래서 디지털과 AI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래했습니다. 자, AI가 그린 한국, 일본, 중국이 맞추기 1, 2, 3번 있는데 AI에게 한국 사람 그려줘, 중국 사람 그려줘, 일본 사람 그려줘 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따로따로 그려줬어요.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니까요. 중국이니까요.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1번은 어떤 나라? 중국. 2번은 한국. 3번은 일본.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희한하게 느낌 오시나 봐요. 희한하게 느낌 오시나 봐요. 실제 AI가 이제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을 구분해서 그려준다는 거예요. 많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맞췄어요. 중국 사람이라고 그려줬고요. 한국 사람이라고 그려줬고, 일본 사람이라고 그려줬습니다. 네. 신기하죠? 맞춘 것도 대단하시고. 뭔가 묘하게, 그죠? 이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중국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이고, 이렇게 설명하기 좀 어렵죠? 그런데 왠지 좀 우리나라 사람 같아,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저는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싶어서 학원도 좀 다녀볼까 해서 학원 알아보고 했었어요. 그림을 좀 잘 그리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 삼촌과 고모는 다 이렇게 화가거든요. 화가시고 도예가시고 막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문인이시고,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같은 형제인데도 나머지 형제 동생분들은 전부 다 그림이나 이쪽으로 재능을 좀 타고나시는 것 같고, 제 아버지는 글로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이어받아서 제가 이제 글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림은 정말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배워볼까 하다가 2023년 작년 2월 3월 달에 생성의 AI가 나오면서 저는 더 이상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림을 그려주는 생성의 AI에게 이미지, 그림을 그려줘. 어떤 그림? 소녀. 근데 소녀는 어떻게 있다? sitting on, 앉아있다. 앉아있긴 한데 어떻게 앉아있나? 무릎이 맞닿아 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손 Artificial Intelligence, AI죠? AI 로봇을 함께 그려줘. 라고 하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예.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딴 그림을 보통 이때 이제 사용을 중지하는 거예요. 야, 엉망이구나, AI가. 근데 제가 내린 프롬프트, 명령어가 개떡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았더니만, 챗GPT라고 하는 생성의 AI 구조를 파악을 좀 하게 되었어요. 자, 제가 원했던 건 상상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명령을 내릴 때는 상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질문할 때는 그 결과물을 상상해요.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안 하니? 수학 공부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결과물을 상상하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잘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면 좋겠다. 푸는 문제마다 족족 잘 맞추고 이제 1등 하겠구나. 이런 걸 상상하고 결과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결과물은 그렇지 않죠. 이건 인간의 상상이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상상한 그림은
미래에서 온 인공지능 로봇이 매우 거만한 거죠. 이제 인간 너희들은 우리에게 상대도 안 돼. 라는 거만한 모습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인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야가디 야간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인간을 상징하는 걸로 제가 좀 소녀를 선택을 했고요. 워딩 자체를.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로봇을 굉장히 경외심에 찬 얼굴로 바라보아라 라는 것을 상상하고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이미 이미지화 시켜놓은 거죠. 그런데 이런 그림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소녀가 제가 원했던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손 모양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있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이다. 그죠? 저는 이 프롬프트 명령어에는 어디를 보아도 기도하는 모습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무릎을 제대로 꿇고 앉아있는 소녀는 기도하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생성형이라는 거예요. 생성형. 정답, 오답 관심 없습니다. 이 아이는. 어쨌든 주어지는 텍스트, 단어를 통해서 조합해서 가장 적절하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다라고 형성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내어놓는 거예요.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은 아마 많은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게 기도하는 모습의 이미지라든지 그러한 워딩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해낸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질문을. 로봇은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같이 꿇어 앉아 있잖아요. 하나를 뭉뚱그려 본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꿇어 앉을 필요 없잖아요. 제 상상의 머릿속에. 예. 그래서 제 상상 속에 있는 결과물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로봇은 스탠딩, 서 있어라. 앉지 마라, 너는. 그리고 이제 소녀는 역시 무릎을 꿇고 그 로봇 앞에서 그를 looking at it 쳐다보고 있어라. 그랬더니만 이 녀석도 쳐다보고 있죠. 물론 제가 다음 명령어에는 넌 다른 곳을 쳐다보라고 명령을 다시 내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던 그림이 거의 완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를 통해서 생성의 AI를 통해서 내가 상상하는 결과물을 얻고 싶다라면 질문 능력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따로 볼 것도 없어요. 이것만 보면 끝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3년도죠. 생성의 AI, 챗GPT에 관련된 책들이 수천 권이 쏟아져 나왔어요. 대부분 90% 이상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질문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이 구조만 알면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지만 저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 책을 전부 다 읽었어요. 수백 권을 읽었습니다. 수백 권. 그랬더니만 80에서 90%는 전부 다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라는 것만 되풀이하고 있더라고요. 예. 더 이상은 그런 책 읽지 않아도 된다. 구조만 알면 된다. 자, 그 구조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상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물과 질문이 다르면 실망하게 돼 있다.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올 때 상상했었어요. 예. 지금 몇 회 차입니까? 초불대학. 네 번째 오시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안상은 작가님 오셨더라고요. 제가 워낙 또 존경하는 제 중학교 선배님이시거든. 그때 난리가 났겠지? 죄송한데 2회, 3회 때 누가 온지 안 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오셔서 열심히 듣고 계시겠지? 이렇게 왔는데 30분 했는데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한 분이 집만 놔두고 가신 것 같고 상상한 결과물과 매우 달랐다. 지금 조금 상상했던 거 비슷해지고 있는 거예요. 생성의 AI를 잘 활용하려면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 말이에요. 질문의 차이가 최고의 결과를 만든다. 작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채용하는데 연봉이 1억 다 이상이었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걸 말 잘 만들어 좋은 결과물 뽑아내는 사람 연봉 1억 줄게. 뭐 이랬었어요. 생성형 AI의 정의를 설명해줘. 보통 우리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봐 엉망진창이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성형 AI 정의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줘 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줘요.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맞춰서 질문을 챗GPT에게는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잘. 예. 근데 이걸 제가 보면서 사람을 만나는 우리 사람으로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상상하고 그 결과물대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너무 잔인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제가 타인으로서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강의를 받고 이 아이들을 생각했던 아이를 녹여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고맙죠? 관념 속에 있던 걸 제가 어쨌든 꺼내어 놓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럼 질문만 잘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질문만 잘하면 생성의 AI가 막 쏟아져. 그림도 그려줘. 편지도 써줘. 논문도 써줘. 리포트도 써줘. 다 써준다니까. 그럼 질문만 잘하면 전문가다? 그러면 맛있는 초밥을 만들기 위해선 초밥을 만드는 매뉴얼만 있으면 다 전문가 돼야 정상이잖아요. 밥알 몇 개 하고, 그죠? 회는 너무 오래 손잡고 있으면 안 되고, 뭐 이것만 알면 전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자판기에서 파는 초밥과 일식 전문 초밥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먹을 때 맛이 다르다고 느끼단 말이에요. 그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소리죠. 질문만 잘 던진다고 해서 전문가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프롬프트, 생성형 AI는요, 이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창에다가 질문을 잘하는 방법이 중요해졌습니다. 맞아요. 그걸 잘 던져야, 구체적으로 잘 던져야 좋은 답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집니다. 기술만 익혀서 던져버리니까 그 기술에 맞춰서 답을 주면 크게 생각지 않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하는 힘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라는 부분들을 안 보셨으면 좋겠다. 그냥 본인이 질문을 던지다가 터득하고 터득하는 것. 그래서 이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고심하는 그 시간이 텍스트에서 그냥 털끄덕 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챗GPT를 사용하지만 나를 읽지 않는 중요한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에 의존하는 거죠. 예. 그리고 대충 읽어보고 말 맞으면 맞는 것처럼 이렇게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생성의 AI는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짓말도 잘 합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hallucination이라고 그러죠. 환각 현상. 네. 이건 신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챗GPT는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성해내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주어진 질문에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데이터들을 막 가지고 와서 묶어서 던져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데이터로 학습했거나 학습 데이터가 적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다들 책 찾으면서 유튜브 보시면서 이런 질문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구나, 이런 거 안 하셔도 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것만 탄탄하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요 원리만 파악하시면 끝. 네. 자, 챗 GPT입니다. 챗 뭐예요? 채팅. 그죠? 대화형. 제너레이티브잖아요. G. 생성. P. 프리트레인드. 미리 학습반, 사전 학습반. 이거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빅데이터. 쌓여있는 데이터.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트랜스포머. 이거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을 챗 GPT에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 생성형 AI 챗 GPT로 처음 만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10년 넘게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과 만나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검색 엔진에서. 네이버, 구글에다가 우리 궁금한 거 하시죠? 그럼 뒤에 뭐가 따라 나와요? 연관 검색어. 검색어니까, 검색 엔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던 게 통계화 나와 있는 것이고, 사실은 연관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요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1세대가 바로 그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YMCA 하면 뒤에 뭐가 붙어요? 뭐가 막 따라 나와요. YMCA 주변, 뭐 YMCA 주위 맛집, YMCA 사업, 예, 막 따라 나오죠. 그게 검색 엔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는 소리고요. 생성이 AI이다 하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 학습된 아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지금 3.5 기술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롬프트 창에다가 어떠한 질문을 할 때 다음 단어를 예측해서 이 아이가 예측하겠네? 그럼 나는 어떤 단어를 쓰면 되겠네? 요약이 좀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챗GPT에게 가장 먼저 툭 던져드리고, 자, 하시고 싶은 질문 한번 던져보시죠 하니까 제일 많은 질문을 던진 게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 사용하셨던 분들 제일 먼저 처음에 어떤 거 질문해 보셨어요? 1위가 챗GPT가 뭐니? 이거 제일 많이 물어봤대요. 신기해서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두 번째는요. 챗GPT가 뭐니라고 물어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뭔가 답을 잘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데서 질문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장 익숙한 질문을 던지더래요. 뭘까요 그게? 오늘 날씨 어때? 이거였답니다. 예. 이렇게 수준 높은 아이한테 오늘 날씨 어때? 이런 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집에 다 그런 거 하나씩 있거든. 그죠? 지니, 뭐, 클로버, 이런 아이들한테, 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늘 날씨 어때라고 물어보니까 챗GPT는 오픈AI라는 회사에서 만든 챗GPT는 브라우징이라고 그래서 검색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 전에 학습된 것만 하고. 지금은 진화해서 예전에 학습한 것 플러스 지금 브라우징 기능까지 있습니다. 검색에서 지금까지 현실을 반영해 주는 거.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에 나온 코파일럿, 구글에서 나온 뭐 이제 제미니 같은 아이들은 지금도, 그러니까 오늘 날씨 어때? 2024년 오늘 6월 3일 이 무슨 동이죠? 해원구, 예를 들면 해원구, 뭐 해원구 날씨 어때 하면 그 아이가 해줘요. 근데 여전히 오픈AI에서 만든 챗GPT는 안 합니다. 브라우징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물론 유료 버전은 해줘요. 근데 무료 버전 안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안 해준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미리 학습된 것만 해준다고 하니까 그거 물어봐야 되겠네?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걸 가서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냐면 자기 이름을 넣고 예를 들면 제 이름 홍순철이 누구니? 이런 거 물어봤대요. 근데 이제 유명하지 않잖아요. 정보가 없잖아 인터넷에.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 이상한 이름들 막 다 붙여가지고 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저는 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네이버에 홍순철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나와요. 제가 네이버에 요청한 거 아닙니다. 보통 네이버에 올릴 때 두 종에 올릴 수 있어요. 본인이 작성해서 올려줘라고 하는 추잡스러운 거 하나. 그리고 저처럼 그냥 언론사에서 이 사람을 올려주는 거 하나. 저는 후자에 해당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순철 누구니 하니까 막 헛소리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상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저 홍순철을 제대로 이 아이가 말해주기 원한다면 정보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전 학습을 더 해줘야 된다. 그래야 좀 더 정확하게 나온다.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끝입니다. 예. 자,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리면 요겁니다. 빈칸 채우기가 바로 트랜스포머 이 기능이에요. 내가 조선의 땡땡이다. 땡땡은 뭐가 들어가요? 국모.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국모래요. 왜? 사전에 그렇게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 사는 한 소녀가 BTS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BTS 노래만 주구장창 듣고 있다가 한국에 오고 싶은 거죠. BTS가 살고 있는 한국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한번 가보고 온 거예요. 왔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네가 이거 통과하려면 이거 맞춰야 돼? 내가 조선의 땡땡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주간식보다는 오지선다가 좋아. 그래서 1번 왕, 2번 임금, 3번 여왕, 4번 국모, 5번 BTS. 그 소녀는 몇 번이라고 선택해서 확률이 높아요? 5번이에요. 이게 GPT 형성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학습을 시켜주고, 예. 그리고 그 학습을 좁혀주고,
거기에 맞는 걸로 활용하고 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에 워낙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죠. 그럼 챗GPT가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예? 반려견 뭐요? 반려견 훈련하는 법 알려줘?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우리 개가. 말 잘 듣게 하고 싶잖아요. 상상하고 있는. 예. 그러면 이 챗GPT에게 뭐라고 물어보면 잘 알려줄까?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처음에. 딱 프롬프트 앞에. 말 안 듣는 반려견을 어떻게 하면 말 잘 듣게 하는지 방법 좀 알려줘,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개떡인 거예요. 찰떡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개가 처해 있는 상황을 사전학습 시켜줘야지.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반려동물의 말 안 듣는 걸 잘 훈련시키는 방법 아니잖아요. 내 개, 내 반려견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물어봐야죠. 그럼 내 반려견이 예를 들면 똥오줌도 못 가려? 그래서 입질을 해. 그럼 그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거기에 맞는 아이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사전학습 폭을 좁혀주는 겁니다. 이 아이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무료 버전은 1750억만 개에서 경우의 수를 찾아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조합해서. 유료 버전은 1조 개에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좁혀주지 않으면 필요 없는, 우리에게는 당장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죠. 속아낼 필요가 있다. 그죠? 예. 이거 질문이,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할 때도, 폐쇄형 질문이 있고 개방형 질문이 있거든요. 그쵸? 보통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답을 하기 원하면 어떤 질문을 해요? 개방형 질문 할까요? 폐쇄형 질문 할까요? 폐쇄형 질문 한단 말이죠. 예 아니면 아니요로 답할 수 있도록. 폐쇄형 질문이죠. 개방형 질문은 당연히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좁혀야 됩니다. 오히려 폐쇄형 질문이 적합한 아이인 거죠. 그죠? 예. 그 이야기는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만 알고 있으면 사실 챗GPT 활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조금만 질문을 잘만 던져도 시간이 엄청 절약되는. 예. 우리 YMC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는 사업 계획서를 정말 많이 쓰는 직군이거든요. 직업들이거든요. 예. 제 직원, 우리 회사의 직원분들은 10년 이상씩 사업 계획서 작성하셨던 분들이에요. 전문가죠. 그런 전문가들도 어려운 주제라든지 무엇이 만나면 한 달이 지나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해요. 뭔가 적절한 게 안 떠올라서 요즘에는 하루에 2-3개씩 냅니다. 하루에 2-3개씩. 일단 물론 초안입니다만 이 아이를 통해서 일단 초안 다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장점도 있다, 그죠?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이 생성의 AI라고 일컬어지는 이 아이들에게 조금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걸 좀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할까라는 거죠. 결국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챗GPT 제대로 적용하기인데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제대로 적용하기. 우리 삶과 비추었을 때 어떻게 적용하는 게 괜찮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아까 얘기했죠. 챗GPT는요. 프롬프트를 구체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방형 질문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야기가 답변을 하기 때문에 답변의 구체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인공지능 교육 기획서 작성해줘. 보통 이렇게 다 물어봐요. 챗GPT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안 나와요. 서러운 교육 목표 대상, 이거 다 알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원하는 이게 아니잖아요. 요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게 들어간 걸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방형 질문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프롬프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즉 다시 말하면 챗GPT 생성 AI는 폐쇄형 질문이 더 어울려요. 그죠?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는 어때요? 폐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이 훨씬 좋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건 폐쇄형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 아니면 아니요 밖에 답 안 해요. 질문이 그렇게 던져졌으니까. 그죠? 그럼 나는 어떤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과
라포라고 그러죠? 관계 형성에 좀 더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어떻게 물어보는 게 더 나아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질문해야 이 사람과 내가 조금 더 이번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알 수 있을까? 밥 먹었니? 물론, 폐쇄형 질문 연속으로 해도 됩니다. 밥 먹었니? 네. 뭐 먹었니? 무슨 반찬이니? 맛있더나?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처음 보는 사람들 너무 또 그렇게 물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방형 질문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런데 어떤 질문 던집니까? 물어보면 잘 대답 안 하세요. 왜? 폐쇄형 질문에 매우 익숙해서 그래요. 그죠? 예. 우리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직 초중생들이다. 그러면 숙제를 한참 해야 될 나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제 수업 들으시고 또 뭐 다른 뭐 프로그램 있으시면 있고 집에 갑니다.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질문 하십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뭐 스마트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숙제했니?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숙제했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애가 놀래가지고 뭐라고 대답할까요? 했으면 했다, 당당하게. 안 했으면 안 했으면 당당하게 안 했다고 말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한다? 지금 막 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거죠. 폐쇄형 질문에는 내가 긍정적으로 답을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변명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변명이 쌓여서 거짓말이 되고 관계는 깨지고 개방형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 그죠? 예. 그리고 그 개방형 질문에는 언제나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의 질문을 유도하는 게 좀 숨어져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상황을 함께 제시하기. 챗GPT에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공해서 질문하면 정말 놀라운 답을 줍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적 상황. 제가 이야기했죠? 강아지 교육하는 법 좀 알려줘가 아니라 우리 집 개는 생후 6개월 되었는데 거실에서 아직도 똥오줌을 못 가리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꾸 물리고 그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자, 여기에 맞는 교육 방법 좀 알려줘.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정말 멋지게 만들어 줍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상상한 결과물에 맞춰서 질문해서 도출해내는 방법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인간에게는 정해진 답으로 유도하는 질문을 계속하면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열 몇 명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그 한 분의 생각이 곧 모든 사람의 생각과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유도하는 것으로 다 맞춰져 가면 그럼 획일화 되어버리죠. 인간이 획일화 되면 창의력이 당연히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이 가장 위기인 것도 획일화 시키는 교육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럼 이 획일화 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교육 방법은 토론인 거죠. 예. 그러려면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토론 수업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창의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인정하지 못하니까 창의력이 어떻게 생겨요? 창의력은 무에서 유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창조가 아니라 창이잖아요. 있는 것에서 재편집하는 것. 그 능력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이야기를 섞어 보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면 좀 힘들다라는 거죠. 정해진 답으로 유도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프롬프트. 하지만 챗 GPT는 어떻게 하라? 정해진 내가 상상하는 답으로 유도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내야 된다. 완전 상충합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챗 GPT에겐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역할을 주는 거예요. 넌 요거야, 지금. 넌 정책 담당 공무원이야. 넌 교육 정책 담당자야. 넌 1년차 신규 공무원이야. 넌 교육 평론가야. 넌 컴퓨터과학 전공 대학 교수야. 이렇게. 넌 사회활동가야. 넌 오은영 박사야. 이렇게. 오은영 박사야 하는 것도 오은영 박사처럼 행동해줘. 이렇게 하면 오류가 생겨요. 왜냐? 대한민국에 오은영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오은영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전학습 시켜놓고 그리고 오은영 박사처럼 행동해줘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상상했던 그 머리숱 많은 오은영 선생님처럼 빙의해서 이 아이가 답을 해준다고요. 네.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빙의해서. 자, 우리 인간의 프롬프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을 딱 앉혀놓고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슬퍼요. 우리가 자녀들과 자제들과 사춘기 때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상대방의 입장 크게 생각지 않고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페르소나를 딱 하나 박아두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넌 판검사가 되어야 돼. 넌 판검사야. 거의 저는 저 판사 검사가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뭐 완전히 판검사 페르소나로 살았었어요. 예. 너는 못해도 판검사였습니다. 사실 앞에 좀 붙이면. 공부 잘했거든요. 넌 최소한 판검사가 되어야 돼. 그 너는 순간 살다가 판검사가 아니더라고, 나는. 예. 그렇게 되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어때요?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유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릭 프롬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 그 설명을 하고 있죠. 상대방을 사랑이라는 소유물로 해버리면 그 사람은 실존, 즉 다시 말하면 존재, 본인의 대상자로 혼자만의 가치로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 부모들은. 그죠? 예.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계속해서 그런 게 불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막 올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상대방. 페르소나를 씌워놓고 하면 안 돼요. 상대방에게. 내가 페르소나를 쓰는 거 괜찮아요. 지금은 저는 어떤 페르소나 쓰고 있습니까? 이곳에서는. 강사라는 페르소나죠. 집에 가면요. 아빠라는. 또 남편이라는. 직장에 가면 회사 대표라는.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페르소나를 쓰고 적절하게 상대방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은 우리인데, 그걸 상대방에게 씌워놓고 하는 것은 그건 폭력이죠. 폭력이죠. 예.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는다. 챗 GPT와 우리 인간의 프롬프트는 많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요런 아이들 너무 많이 사용하면 우리 인간에 대한 프롬프트가 자꾸 망각될 거니까. 예. 그거 좀 걱정되는 거죠. 그리고 프롬프트예요. 챗 GPT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줘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써줘, 설명해줘, 그려줘, 요약해줘, 분석해줘, 추천해줘, 비교해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프롬프트는 비슷합니다. 그죠? 예. 명령형이 아니라 청유형이 돼야 되는 질문제여야 된다. 해라,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청유하는 질문력, 예. 청유형 질문이 되어야만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챗 GPT에게는 엉뚱한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화도 냅니다.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예. 너 어제 했던 거 틀렸던데 나 완전 망신당했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도 아마 사용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답을 계속 잘 해주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처음에는 해줘 이러다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높임말 쓰고 있습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령보다는 청유형이 낫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자, 그리고 프롬프트죠. 예. 챗 GPT에는 이렇게 출력 형식을 결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말투로 해달라, 친절하게 해달라, 설득력 있게 해달라, 전문적인 초등학생과 하기 쉽게 해달라, 이렇게 추가 부연 우리가 설정하고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아까도 얘기했죠. 부정보다는 가능한 긍정적으로 해다. 이게 매우 필요하다. 그러니까 뛰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얘야 밑에 시끄러운 게 뛰지 마 보통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이제 부정청유입니다. 부정이죠. 뛰지 마 그러면 뇌는 우리 인간의 뇌는 가장 무엇을 먼저 받아들일까? 하지 말라는 걸 받아들일까요? 아니에요. 뛰가 먼저 들어옵니다. 뛰지 마. 그래서 뛰다가 들어와요. 뛰다가. 그래서 아이들은 인지를 잘 못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걸어라. 걸어라. 예. 휴대폰 가까이서 보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부정입니다. 부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휴대폰 멀리서 봐. 뭐 이렇게. 예. 이 언어가 우리 뇌를 굉장히 잘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예. 마찬가지예요. 이건 챗GPT에게도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질문하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엄청 발전했어요. 엄청 발전해서 이제 맥락도 좀 파악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는 쓰지 마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줘 해야 돼요. 나쁜 말 쓰지 마가 아니라 어떻게? 좋은 말 사용해줘 이렇게. 챗GPT도 그곳에 반응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요. 언니가 우유를 마시려고 왔는데 자기 우유가 없어졌더래요. 그 동생을 쳐다보니까 여동생 여기에 흰 수염이 있더래요. 그래서 저 인간이 먹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가서 족쳤답니다. 네가 먹었지. 솔직히 말해. 네가 먹었지.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준다. 네가 먹었지. 그러니까 어린 동생이 어떻게 했을까? 응이라고 했을까요? 일단 안 해요. 그래서 아니 절대 안 먹어. 여기 수염 자국 있는데 절대. 그래서 언니가 작전을 바꿉니다. 어떻게? 우유 맛있었니? 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이 질문 능력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대지 않습니까? 챗GPT라고 일컬어지는 생성형 AI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겁니다. 저는 2021년 12월부터 썼었어요. 공부를 그 전에 했었고, 우리나라에는 2023년 2월에 상륙했습니다. 예. 1년이 저는 훨씬 넘게 쓰고 있잖아요. 1년 한 반 정도? 절반 쓰고 있는데, 정말 질문 능력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 다 알아요. 챗GPT 사용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어떻게 질문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지는구나. 잘 아는데, 이 질문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프롬프트, 즉,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표현하면 이 아이는 그대로 뱉어내는 수준이라고 저는 자꾸, 무시하거든요. 존경하지 않으려고. 존경하면 이상하게 될까봐. 예. 그렇게 해서 막 하긴 하는데, 이런 질문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점령당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고유의 독특한 능력과 그런 좋은 분위기들이 많잖아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애를 좀 써야 되는구나.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매우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질문에서 그런 부분 조심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이 아이에 우리가 매우 익숙해질 거거든요. 제가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만나서 물어보면 점점 쓰는 비중이 작년보다 많아졌고요. 올해도 이제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작년에 저에게 강의를 요청했던 챗GPT 관련된 강의 요구보다 1년 합친 것보다 올해가 훨씬 많아요. 그것도 공직자들이. 공무원들도 이제 그걸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오히려 이제 사람을 대하는 일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럼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걱정이 좀 많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챗GPT는 이렇게 동일한 주제, 여기 하나의 한 주제로만 이야기해야 맥락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창에 우리가 오늘 이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오늘 마치고 점심 뭐 먹을래요? 이게 궁금해져가지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섞였죠. 섞이면 이 아이가 혼돈스러워 합니다. 네, 그래서 한 창에는 한 이야기 주제만 가지고 하는 게 매우 효과가 커요. 네, 이게 챗GPT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사람과 자제분을 대할 때 일관성 있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요, 엄마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왔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부모 사람들과 만났는데 기분이 매우 좋을 때는 어때요? 관대해지죠. 그래서 애가 뭔가 쏟았다, 숙제 안 했다, 괜찮아, 애들은 건강히만 하면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음날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머, 아직 숙제 못했어요. 해맑게? 그러니까 지기니 살리니, 네가 뭐가 하려고 그러니. 그럼 아이는 혼돈스러워 하죠. 도대체 엄마의 본 모습은 뭘까? 부모님들이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면 아이들은 눈치를 보고 큰다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했는데 그때는 화 안 냈는데 지금 화내려나 눈치 한번 보고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게 또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하죠. 챗GPT와 이건 좀 닮아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일관성 있는 주제를 다루면 좋은 결과가 나오듯이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면 계속 요청하면 됩니다. 이어서 이렇게 해줘, 바꾸고 수정 계속 수정해서. 예. 그러면 계속 수정해줘요. 수정. 예.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좀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예. 기다려주는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기다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힘도 듭니다. 하지만 기다려줄 때 우리가 먼 길을 걷는 우리 동반자들끼리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습으로 기다려주는 태도가 우리 사람 관계에는 매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도 뭐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DX 시대는 그래도 역시 중심은 인간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좀 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1번, 2번은 지금 우리가 챗GPT 시대에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 통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라는 소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이 시간은 제가 이 비법은 8분 뒤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분 뒤에. 아니 바로 알려드릴까요? 뭐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8분 뒤에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당장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쉬지 말자는 뜻인데. 제가 8분 뒤에 공개한다는 것은 쉬는 시간에 들려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 필요 없다, 이어가자 하면 이어갑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약간 당황스럽네. 자, 오케이. 자, 오케이. 갑시다. 예. 그렇죠. 빨리 하고 빨리 마치는 게 더 좋죠. 예. 자, 그래서 이 아무리 디지털로 전환되고, 그래서 속도가 붙고 초경쟁 시대로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과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언제나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합니다. 그래서, 자, 뭐가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제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을 찍어 놓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흰색과 회색과 검정색. 초등학교 1학년한테 물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매우 훌륭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많이 배우고 지식인층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나이가 더 많아지면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 보입니까 하면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하라는 질문인데, 무언가 정답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다 답을 안 해요. 제가 그저께 대학 교수님들 만나고 왔거든요. 답해라 해도 그냥 제가 얘기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죠. 모르는 거죠. 맞아요. 이거 지금 이 정도 시간 지났다 초등학생 교실에서는 한 50가지 이상 나왔을 거예요. 그죠? 예. 영혼이 맑은 분들이 제 질문들도 이해를 잘 하시는 거죠. 자, 흰색, 검정색, 회색, 또 지도, 또 어떤 분들은 안중근의사 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손바닥. 예. 최악의 인간은 뭔지 아세요? 손바닥, 발바닥, 지도 이런 게 보인다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악의 인간들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은 그게 보인다는데 왜 비웃냐고. 그죠? 아이 본기 완전히 했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이는 대로 이야기 하는 건데. 좋아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보인다 그죠? 이런 얼룩도 보이잖아요. 이런 얼룩도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많아요. 근데 저는 약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거 여러 우리 선생님들 지금 보고 싶은데 안 보여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죠. 이 속상함을 어떻게 하면 좀 덜 속상해질까 생각하다가, 이 병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옮기면 내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전념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뭐가 보이나요? 소가 보이나요? 소머리가 보인다, 그죠? 소머리가 보이네요. 제가 테두리 하나 만들어 놓았더니. 이거 한참 보고 있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뭐가 보입니까? 소가 안 보인다면 좀 더 봐야 돼요. 한참을 더 봐야 강의 진행이 되니까. 다시 돌아가서 소가 보이죠? 네. 그죠? 우리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살아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나와 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보통 나와 다른 걸 어떻게 판단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다툼의 원인으로 봅니다. 다른 원인으로 보는 게, 다른 걸 다툼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때야 돼요?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보니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걸 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 제일 싫어합니다. 부러워해야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물론 그게 숨겨진 뜻은 압니다만 그래도 부러우면 지는 거야? 아니에요. 부러워해야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어쨌든 이렇게도 다양하게 보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종용받고 살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항상 하나만 보고 살아가는, 그냥 이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차지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방식이 뭐다? 첫 번째 방식이 바로 시지각, 그 상향식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거 봤잖아요. 이거 보이는 대로, 검은색 보여요, 흰색 보여요,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이 하향식이에요. 기존에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 있죠. 내가 인지하고 있는 지식들, 체계들, 요 아이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간은 상향식과 하향식 중에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형태가 많을까요? 하향식, 상향식. 하향식이래요. 안타깝게도. 그러니 상향식. 그럼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전부 다 리모컨이라 답을 해요. 99%가. 이거 정확한 용어로는 포인터라고 합니다. 포인터. 포인트를 나가게 하는 기구, 포인터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리모컨이래요. 이유는 너무 잘 알죠? 뭔가 꾹꾹 누르면 화면이 전환되거든. 그러니까 화면이 전환되는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 전환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기존 인지하고 있는 것,